어림하기 공부해 볼게요. 여러분, 어림이라는 것은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야기할 때 뭐 대략 얼마예요? 뭐 어떤 숫자에 가까워요. 약 얼마입니다. 뭐 10개보다 조금 많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다 어림하기에 속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림하기를 왜 할까? 처음에 이제 값이 알려져 있지 않을 때, 예를 들어 미래의 일을 생각했을 때 미래의 아이들이 몇 명 태어날까요? 출생률이 얼마일까요? 정확하게 알 수 없죠. 이럴 때 약 얼마 정도일 거예요. 이렇게 어림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제한된 영역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3개의 한 초를 샀는데 3개의 1,000원이었어요. 그럼 한 개가 얼마일까요? 하면 나눠보면은 3.333333 계속 나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약 330원 정도예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도 어림하기입니다. 또 측정의 한계 때문이다. 예를 들면은 어떤 물건의 길이 같은 것이 정확하지 않고 측정 기구가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자로 재고 있지만 아주 작은 미세한 것까지 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어림하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어림하기 한번 공부해 볼게요. 그러면 어림하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3가지 용어를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올림이 있어요. 올림은 뭐냐면 구하려는 자리의 아랫수를 올려서, 올림이니까 올리는 거예요. 나타내는 방법. 버림은요, 구하려는 자리의 아랫수를 버린다. 자, 이번에는 뭐가 있냐면 이거 2개 차이가 있어요. 반올림이 있어요. 올리긴 올리는데 반만 올린다는 거죠. 구하려는 자리의 아랫자리 숫자가, 이 숫자를 봤을 때 0, 1, 2, 3, 4이면 버려. 맞죠? 5, 6, 7, 8, 9이면 올린다. 결국은 아까 배운 수의 범위로 하면 5 이상이면 올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5 미만이면 버린다는 겁니다. 자, 문제를 풀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100의 자리까지 올림하세요. 100의 자리까지 버림하세요. 100의 자리까지 반올림하세요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럼 100의 자리를 표시를 해야 돼요. 1, 10, 100 여기네요. 2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올림, 버림, 반올림은 이 100의 자리까지니까 100의 자리 아랫수 여기 34죠. 이 34를 잘 생각해야 돼요. 자, 34를 표시했습니다. 자, 그러면 올림, 버림, 반올림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볼게요. 1234일 때 100의 자리까지 올려라면 이 아랫수를 올린다고 했어요. 맞죠? 올림이라는 것은. 올린다는 것은 이 34를 100이라고 치는 거예요. 100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1200에다가 34를 100으로 하니까 1200 더하기 100이 되니까 올리면 1300이 되는 거예요. 되겠죠? 자, 버림 같은 경우에는 1234가 있을 때 100의 자리 이 아랫수를 버린다는 거죠. 0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없애는 거죠. 그래서 1200이 되고요. 반올림 같은 경우에는 1234에서 이 아래 바로 아래 숫자만 생각하면 돼요. 이 바로 아래 숫자가 5 이상이면은 올리고 5 미만이면은 버려라 했어요. 그러면 3은 5 미만이죠. 그럼 버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00이 되겠습니다. 자, 2번째 한번 볼게요. 3250이 있습니다. 10의 자리까지니까 선생님 표시를 해야 되겠죠. 10의 자리. 10의 자리는 1, 10. 여기네요. 5네요. 5자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10의 자리까지니까 선생님이 표시할 때 아랫수를 표시하라고 했죠. 저 아랫수를 이렇게 색깔 한번 다르게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러면은 올림, 버림, 반올림 해보겠습니다. 자, 3250이 있을 때 이 아랫수를 10으로 본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건 아무것도 없죠. 0일 때는 여러분이 조심해야 됩니다. 0일 때는 올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3250입니다. 자, 버림 한번 볼까요? 버림 같은 경우에도 3250, 이 0을 버려라. 똑같겠죠? 3250이고요. 반올림 같은 경우에도 3250 있을 때 이 0은 그냥 버리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선생님 숫자를 한번 적어볼게요. 4000이 있고 4001이 있어요. 되겠죠? 자, 여기서 100의 자리까지 올려라고 해볼게요.
올림. 100의 자리까지 올림. 그러면 100의 자리 1, 10, 100 여기고요. 1, 10, 100 여기죠. 자, 그러면은 아랫수를 선생님 생각해야죠. 자, 아랫수를 동그라미 해볼게요. 아랫수를. 자, 여기 같은 경우는 0, 0이잖아요. 맞죠? 올릴 게 아무것도 없어. 맞죠? 그럴 때는 올려도 그냥 4001. 100의 자리까지 올려도. 자, 이건 한번 볼게요. 1이 있죠? 1. 하나라도 있죠? 하나라도 있으면 이거를 우리가 100으로 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올리면 4100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숫자가 하나라도 있으면 올릴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에 같은 경우 4000 같은 경우에는 00 숫자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올릴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소수점이 나오는 거 해볼게요. 소수 첫째 자리까지니까 소수 첫째 자리면 여기 5네요. 5를 딱 표시해 놓고 자, 소수 첫째 자리 아랫수를 항상 표시해야 된다고 했죠.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27입니다. 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올린다는 것은 6.527이 있을 때 이 27을 소수 첫째 자리가 아니까 0.1로 본다는 거예요. 맞죠? 이 0.1로 0.027인데 원래라면 이거를 0.1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0.1로 올려주면 6.6, 이 0.5에서 0.1이 더해지니까 6.6이 되는 거예요. 올렸으니까. 자, 버림 같은 경우는 6.527이 있을 때 이 아랫수 두 개를 없애는 거예요. 맞죠? 0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6.5가 되고요. 자, 반올림 같은 경우에는 6.527이 있을 때 바로 아래 숫자. 이 바로 아래 숫자가 5보다 큰가 작은가죠. 2 같은 경우에는 5보다 작으니까 버려야 되겠죠. 버리니까 6.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활 속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BTS 팬미팅에 참여한 친구들이 204명이다. BTS 사진을 10장씩 묶음으로 판다. 그러면 친구들한테 모두 한 장씩 나눠주려면 사진을 최소 몇 장 사야 하나? 이런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알아두시면 최소 몇 장일까요? 이런 말이 나오면 보통 올림이 문제가 많습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자, BTS 팬미팅에 참여한 친구들이 총 204명이다. 맞죠? 그런데 사진을 10장씩 판다 했어요. 10장. 이렇게 묶음으로 밖에 안 판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나눠줄 친구들을 한번 따로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볼게요. 200 더하기 4라고 적어볼게요. 되겠죠? 자, 그럼 우선 200명부터 해결해 볼게요. 자, 10장씩 들어있는 거를 몇 묶음 사야지 200명한테 주겠어요? 그렇죠. 10장씩 들어있는 것을 20묶음을 사면은 계산을 해보면 10 곱하기 20이니까 200장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200명한테는 줄 수 있어요. 자, 이 4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4명을 주려면 4장을 사야 되는데 4장은 안 팔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 할 수 없이 10장씩 든 거, 10장씩 준 것을 한 묶음 사야 되겠죠. 한 묶음을 사서 친구들 4명한테 나눠줘야 될 거예요. 맞죠? 6장이 남더라도 이 4명한테 주기 위해서는 이 한 묶음을 사야 돼요. 그러면 10장인 거예요. 맞죠? 한 묶음을 샀으니까. 그래서 최소 210장을 사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답은 210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10장씩이니까 10의 자리까지 올림하는 문제. 그러면 10의 자리 아랫수가 4죠. 이 4를 10으로 보는 거니까 200 더하기 10이 돼서 210이 되는 거예요. 한 자리로 올려주는 거죠. 자, 똑같은 문제인데 숫자를 한번 바꿔서 해볼게요. 팬미팅에 참여한 친구들이 204명이다. 근데 이번에는 사진을 100장씩 묶음으로 판대요. 그러면 친구들한테 모두 한 장씩 나눠주려면 최소 몇 장이 필요할까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04명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써보라고 했죠. 분해해서 200 더하기 4. 자, 그러면은 한 묶음에 지금 100장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200명 친구들한테 주려면은 이 100장 든 거를 몇 묶음 사면 되겠어요? 2묶음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100개가 든 것이 2묶음이 있으면 되니까 지금 200장이 됐어요. 이건 해결했고. 자, 이 4명한테 줘야 되는데 4개만 안 판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96장이 남더라도 100장짜리를 하나 더 사야 돼요. 맞죠? 그래서 100개짜리를 한 묶음 더 사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은 100장을 더 사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최소
300장을 사야지 친구들한테 모두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문제에서 다시 보시면 100장씩이라는 것은 100의 자리까지 올림해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나머지 지금 4가 있죠. 이거를 100으로 본다는 말이에요. 100으로. 그래서 300이 되는 겁니다. 200에다가 100으로 보니까. 자,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67명이 케이블카를 타려고 한다. 한 대에 탈 수 있는 인원이 10명일 때 케이블카를 최소 몇 번 운행해야 될까요?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소 몇 번 운행해야 될까요? 라는 문제이고,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167명이 있다. 그러면 10명씩 타도 어쨌든 한 명이라도 무조건 케이블카를 타야 되잖아요. 모두 타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올림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자, 먼저 이런 문제 있을 때 선생님이 한번 분해력으로 했죠. 167명은 100명 더하기 60명 더하기 7명이다. 그쵸? 자, 한 대에 탈 수 있는 게 지금 10명씩 탈 수 있어요. 자, 10명씩 탈 수 있어요. 10명 탔어요. 그럼 몇 번 운행해야 돼? 100명이 다 탈 수 있어요. 10명씩 10번 운행해야지 100명이 다 타겠죠. 10번, 우선 10번 운행했어요. 자, 60명이 타려면은 10명씩 탈 수 있는 거 몇 번 운행해야 되겠어요? 6번 운행하면은 지금 60명이 다 타겠죠. 6번. 자, 7명은요. 10명씩 탔을 때 세 자리가 남더라도 한 번 운행해야 되겠죠. 한 번. 그래서 한 번 운행한다. 그래서 총 다 더하면은 17번 운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17번 운행해야지 된다는 문제입니다. 자, 올림 문제 하나 더 풀어볼게요. 여러분, 문제를 풀다 보면 지폐와 관련된 문제가 막 나옵니다. 이 지폐와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때 이것은 올림 문제예요. 이건 버림 문제예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문제에 따라 약간 다르거든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22,500원인 물건을 지폐로 사려고 합니다. 최소 얼마가 필요할까요? 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물건이 22,500원이에요. 그런데 내가 돈이 부족해요. 돈이 부족하면 이 물건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최소한 이 22,500원보다는 돈이 많이 있어야 이 물건을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버림이 아니라 올림 문제가 되겠어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000원짜리 지폐로 사려고 한다. 그럼 1,000원까지 한번 선생님 끊어갖고 적어볼게요. 22,500원을 2만원 더하기 2,000원, 1,000원까지 끊고 그 다음에 500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2만원이니까 지금 1,000원짜리 지폐가 몇 장 있어야 되겠어요? 20장 있어야 2만원이 되겠죠. 2,000원은요. 1,000원짜리 지폐가 2장 있어야 2,000원 되겠죠. 자, 500원은요. 자, 500원만큼 사기 위해서는 우리가 돈이 더 많이 있어야 500원짜리 물건을 사잖아요. 그쵸? 그럼 500원짜리를 하려고 해도 우리가 1,000원이 있어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1,000원짜리 한 장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2만원. 1,000원짜리 2장이니까 2,000원. 그 다음에 1,000원. 그래서 총 23,000원이 있어야 이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만원짜리 지폐로 산다 해볼게요. 그럼 만원이니까 만원에서 한번 끊어서 적어볼게요. 만원, 2만원 더하기 나머지 2,500원. 자, 그러면 2만원이니까 만원짜리가 몇 장 있어야 되겠어요? 만원짜리가 2장. 자, 2,500원. 2,500원만큼 살려고 해도 만원짜리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더 작은 돈은 안 되니까 그러면 한 장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2만원이랑 만원이 있으니까 총 얼마가 필요한 거예요? 3만원이 있어야 이 22,500원짜리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다시 적어보겠습니다. 22,500원인데 1,000원짜리니까 20, 100, 1000. 1000의 자리까지니까 이 1000의 자리 밑에 있는 걸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23,000원이 되는 거고요. 자, 22,500원이다. 자, 만원짜리죠. 그러면 20, 100, 1000만. 만까지 하면 이 아래 수를 만원으로 보고 올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3만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버림과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사과 456개를 한 상자에 100개씩 담으려고 한다. 상자에 담을 수 있는 사과는 최대 몇 개일까?
사과가 최대 몇 개 담기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과를 100개씩 담을 수 있기 때문에 100개가 되지 않으면 그 상자에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남은 사과는 버림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그럼 한번 선생님이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456을 100개씩 담으니까 100 단위로 한번 끊어갖고 적어볼게요. 400 더하기 56. 자, 그러면 이 400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100개 상자 4개가 있으면 4상자가 있으면은 100개씩 담는 4상자가 있으면 400개를 담을 수 있겠죠. 자, 400개를 담았어요. 그러면은 56개는 어떻게 될까요? 100개씩 담아야 되는데 지금 상자에서 56개는 100개가 안 되기 때문에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400개가 될 겁니다. 이거는 버림의 문제예요. 자, 이번에는 10개씩 한번 해볼게요. 10개씩 담을 때 상자에 담을 수 있는 사과는 최대 몇 개일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456개를 자, 10개씩이니까 10개 단위까지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400 더하기 50 더하기 6. 자, 400개 같은 경우에는 10개씩 담을 수 있는 상자 40상자가 필요하겠죠. 40상자에 400개를 다 담았어요. 자, 50개 같은 경우에는요. 10개씩 담을 수 있는 상자 5상자겠죠. 5상자를 담으면 50개. 자, 6개는 지금 10개씩 담을 수 없죠. 10개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버림입니다. 그래서 답은 450개가 돼요. 자, 여기서 보시면 다시 위에 보시면 100개씩 담는다 했을 때 456, 지금 100이죠. 100의 자리까지 이거는 버림 문제예요. 그래서 400이 되고 자, 10개씩이니까 456, 10의 자리까지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6은 버려지기 때문에 450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비슷하지만 다른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사과가 456개가 있다. 100개씩 담을 수 있는 상자에 사과를 다 담으려면 상자는 최소 몇 개가 필요할까? 아까 앞선 문제는 사과를 최대한 몇 개 남을 수 있을 거고 이번에는 상자가 최소 몇 개 필요할까요?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과를 다 담아야 되기 때문에 100개가 되지 않아도 상자에 다 담아야 되기 때문에 올림 문제가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올림 문제예요. 그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56개가 있는데 이거를 400개랑 56개를 해볼게요. 자, 400개 같은 경우에는 100개씩 담을 수 있는 상자가 4상자 필요하겠죠. 그럼 400개를 담았어요. 자, 그럼 56개는요. 자, 이럴 때 버려야 되나 올려야 되나 생각해 보시면 여기 문제에서 보면은 상자에 사과를 다 담아야 돼요. 그러니까 56개도 담아야 된단 말이에요. 빈 공간이 있어도. 그러면 56개를 담으려면 100개가 들어가는 상자가 한 상자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답은 총 5상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숫자를 다시 한번 보시면 456이 있을 때 100개씩이니까 100의 자리까지 올린 문제가 돼서 답이 500개가 돼서 5상자가 나오는 거예요. 자, 아까 올림 문제에서 여러분 지폐 문제, 돈 문제가 나왔다고 했죠. 그때는 올림이었어요.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얼마가 필요한가요는 올림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은 버림 문제가 있어요. 버림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저금한 돈을 바꾸려고 한다. 모은 동전이 34,560원일 때 모은 동전을 지폐로 바꾸면 얼마까지, 최대 얼마까지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 내가 지금 은행에 가서 34,560원 바꿔주세요 했을 때 여러분 60원을 가지고 간다 생각해요. 60원 가져갔을 때 이거 바꿔주세요 하면 100원짜리로 바꿔줍니까? 100원짜리로 안 바꿔주죠. 왜냐면 40원이 모자라잖아요.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 같은 문제는 여러분 버림 문제예요. 지폐가 안 되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바꿔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풀어볼게요. 자, 1000원짜리 지폐로 바꾼다고 했을 때 1000원까지니까 30,000원, 그 다음에 4,000원, 1000원까지 하고 560원 이렇게 적어볼게요. 34,560원. 자, 1000원짜리로 바꾸면 30,000원 같은 경우에는 1000원짜리가 몇 개 필요합니까? 30개 필요하죠. 30개 필요하고요. 4,000원 같은 경우에는요. 1000원짜리가 몇 개 있으면 4,000원이 되나요? 4개, 4장이 있으면 되겠죠.
자, 560원 같은 경우에는 560원 1000원으로 바꿔주세요 하면 여러분 바꿔주겠어요? 안 바꿔주겠죠? 이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바꿀 수 있는 것은 34,000원까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만원짜리로 바꾼다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건 3만원 더하기 만원까지 끊고 4,560으로 해볼게요. 자, 3만원 같은 경우에는 만원짜리가 몇 개 필요하겠어요? 3장으로 바꿔주겠죠? 만원짜리 3장. 자, 4,560은요. 지금 만원이 안 되죠? 만원이 안 되는 4,560원 가져가서 만원짜리로 바꿔주시면 당연히 안 바꿔주겠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바꿀 수 있는 것은 3만원까지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올림 버림으로 써보시면 34,560원을 1000원짜리 20, 100, 1000, 1000까지 하면 이 나머지는 버리는 거. 알겠죠? 그래서 34,000원이 되는 거고요. 34,560원을 만의 자리까지, 만원이니까 하면은 이 아랫수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리니까 3만원이 되는 겁니다. 자, 버림 문제 하나 더 풀어볼게요. 선물 한 개를 포장하는데 포장 문제도 많이 들어요. 많이 나와요. 끈 100cm가 필요하다. 끈 956cm로 상품을 최대 몇 개까지 포장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956cm가 있는데 끈은 100cm가 필요하다 했죠. 그럼 100 단위까지 끊어보면은 900 더하기 56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900cm가 있을 때는 지금 100cm로 몇 개를 할 수 있어요? 9개를 포장할 수 있겠죠. 자, 56cm 남았어요. 하나 포장하려면 100cm가 필요한데 56밖에 없으니까 이건 포장할 수 없겠죠. 끈이 짧아서. 그래서 최대 포장할 수 있는 개수는 9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100cm니까 20, 100. 100까지 100의 자리까지 버림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900이 되고 최대 9개까지 포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활 속 어린 문제를 한번 정리해 보자면 올림 문제하고 버림 문제가 있어요. 문제를 읽어보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포장할 때 최소 몇 상자 필요할까? 포장할 땐 최대 몇 개까지 포장 가능한가? 문제가 비슷한 것 같지만 포장한다는 문제가 비슷한 것 같지만 하나는 최소 몇 상자 필요할까니까 모두 다 담아야 되기 때문에 올림 문제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오른쪽 버림 같은 문제는 포장할 때 최대 몇 개까지 포장 가능한가? 그 상자 수 100개까지 포장 가능하면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나머지는 버려야 된다는 문제예요. 또 예를 들면 지폐 문제 같은 경우에도 올림 같은 문제는 물건을 살 때 지폐가 최소 얼마나 필요한가? 예를 들면 물건을 살 때 같은 경우에 우리가 돈이 모자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림 문제고요. 지폐로 바꿀 땐 최대 얼마까지 바꿔지나? 지폐로 바뀔 때 만약에 내가 돈이 부족하면은 지폐로 만약에 500원이 있다. 1000원짜리로 바꿀 수 없죠. 모자라니까. 이럴 때는 버려야 된다는 문제예요. 이래서 상황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어보고 올림 문제인지 버림 문제인지 잘 판단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